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7%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이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7%대 급등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전주 중국 내수 판매량이 나왔는데 이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전에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1%대 이상 급등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었어요. 나스닥의 전고점은 18,600선으로서 아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지만 오늘 2.5%나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18,000선을 회복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기술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 오늘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 기조에서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미래 가치를 먹고 사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에 이를 수 있다. PER 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속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특히 오늘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은 미국이 50bp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B컷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경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고용지수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가장 액티브하고 라이브한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금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21만 9천 건으로서 전전주보다 1만 2천 건이나 감소를 보여주었어요.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전망치도 하회를 했어요. 현재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는 굿 이스 굿 상황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는 경기가 괜찮다, 미국 경제 괜찮다, GDP가 괜찮다, 고용이 괜찮다 이런 뉴스들이 주가를 자극시킬 수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좀 안 좋다, 나쁘다, 고용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B컷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확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오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은 소식이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술주, 특히 성장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금리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가 7.36%로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이 50bp B컷에 해당하는 금리 인하에 수혜주로서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4%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자,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니까 50bp 정도 더 떨어진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시장은 좀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은 FOMC 회의는 11월 달과 12월 달 두 차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11월 달에 일단 25bp 금리 인하를 하고 12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해서 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연준의 예상은 자, 이 정도인 것입니다. 4.4%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시장은 뭐 한 4.1%대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향후 2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서 미국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나스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직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S&P 500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지금 전고점을 뛰어넘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점에 이를 수도 있어요.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 초에 주가가 좋지 않으면 상저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이런 AI 주도주들이 힘을 낸다라고 하면은 나스닥도 충분히 시간 간격을 두고 다우존스와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는 금일 7.36%나 상승한 243.9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달 내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9월달에 시작을 약속의 9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관련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바로 이 방송이었습니다.
현재 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라든 테슬라의 움직임이 제가 9월 초에 전망했던 거랑 정말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테슬라가 금일 7% 넘게 오르면서 다른 주식 대비 훨씬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10월 10일 바야흐로 로보택시 공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2주 정도는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 괜찮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7%대 급등에는요, 어려운 중국 경기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테슬라의 전주 9월 9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5,600대로서 좋은 판매량이 나왔어요. 자, 1년은 52주 차까지 있죠. 지금 37주 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 36주 차에서 일단 전년 대비 판매량의 역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3년 판매량, 누계 판매량이 나와 있고 이쪽 가장 오른쪽 끝이 2024년 누계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36주 차에 이렇게 40만 8천 대, 40만 8천 대 역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37주 차에서도 그 폭을 넓히면서 그 역전하는 모습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어요. 3분기는 완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 거예요. 누계로 나타내면은 현재 이 빨간색 막대가 2024년인데 전주에 이렇게 역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좀 더 전년과 간격을 벌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4분기 판매량은 이 보라색이에요. 주차별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약 한 5주차부터 14,000대를 넘어서면서 14,000대 이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000대 이상의 강력한 판매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이 빨간색 막대인데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많이 팔릴 때는 많이 팔리지만 적게 팔릴 때는 이렇게 적게 팔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보라색 막대는 2024년 3분기인데 굉장히 플랫한 모양, 안전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위에서 14,000대 위에서 계속해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판매량이 안정화되면서 이번 3분기 이 보라색 막대는요, 계속해서 다른 분기보다 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역대 최고 분기 판매량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주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역대 최고 판매량이에요.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란색 막대 2024년 2분기보다도 26%나 앞서 있고, 전년 동기는 이 녹색 막대입니다. 녹색 막대보다 20% 정도 앞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최고 분기 판매량을 기록했던 게 2023년 4분기거든요. 바로 이 주황색 막대가 되겠는데 이것보다 4.6% 앞서 있는 판매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는 2024년 올해 들어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막대들이 굉장히 그 편차가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녹색 막대인 2022년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판매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적게 판매될 때가 있어요.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2024년 특히 3분기 들어서 이 판매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중에 최근에 모델 Y 판매량이 이제 80% 정도가 나왔고, 이번 주차에는 모델 3 판매량은 중국 내에 좀 적었네요. 아무래도 수출로 많이 돌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3분기 판매량은 역대 최고 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마당에 가뜩이나 향후 최고 AI주로서 그 등극이 확실해 보이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판매를 잘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블룸버그 단말기를 보면 기관들의 3분기 컨센서스는 46만 500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46만 대가 넘으면 역대 최고 분기 판매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인도량 발표가 10월 2일 정도에 있을 건데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이전에도 한 차례 또 주가가 강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7%대 급등한 이유 역시나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이 되면 테슬라의 마켓 쉐어를 크게 올려줄 이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소형 차량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어요. 일단 뭐 기가 멕시코에서 기존 설비를 이용을 해서 모델 3를 개조를 해서 아마 이 차량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도량 성장과 함께 매출액 상승이 일어나겠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지 않던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세그먼트의 침해가 없이 전반적으로 인도량을 늘릴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FSD가 12.5 버전까지 남았는데 10월 달이 되면 13 버전으로 바뀌면서, 자, 그리고 스마트 서먼이라든지 베니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로보택시 기능이 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 테슬라 FSD 채택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FSD 기술이 테슬라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반적인 EV 판매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FSD 기술은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을 굉장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테슬라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차다, 오히려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차다라는 인식이 커진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차량 가격도 잘 방어가 되고 판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최근 2, 3년간 약했던 원인은 역시나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이 EPS의 하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기조에다가 자, 이렇게 좋은 이유들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EPS가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2025년, 2026년에 이렇게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반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금일 가장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으니, 최근에 포드와 리비안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쓸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제너럴 모터스 GM의 차들도 미국 전역 17,800개 슈퍼차저에서 이제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보면 역시나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의 주도권은 테슬라가 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될수록 기타 업체들은 테슬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폭스바겐과 같이 대표적인 레거시 내연기관 차량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토요타와 글로벌 1, 2등을 다투는 글로벌 카메이커인데, 제가 최근에 15,000명 정도 인원을 감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는 더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 레이오프라는 거는 인원 감축이죠. 3만 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바야흐로 로보택시 출시까지 앞두고 AI 인력들을 대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오히려 몸집을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거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까요? 자, 폭스바겐 그룹은 특히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였어요.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택시 차량이 이 VW, 그러니까 폭스바겐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였어요. 2008년 이후 15년간 중국 거의 1등으로 군림을 해왔는데, 지난해 BYD에 1위 자리를 내줬다라고 합니다. BYD는 특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강세를 보이는 중국 로컬 기업인데요. 역시나 폭스바겐의 전동화 전략이 다소 뒤처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현대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시킨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2025년부터 나오는 모든 차종은 이제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는 것입니다. SDV는 역시나 테슬라가 먼저 만든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모델 S를 출시한 10년 전부터 SDV를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테슬라에 비해서 10년에서 15년 정도 늦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SDV가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차량 제어 기능을 통합을 시켜야 돼요. 현재 현대차랑 폭스바겐 같은 레거시 기반의 내연기관 업체들은 차량 중앙에서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그런 CPU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개별 부품들의 반도체 칩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로 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SDV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처럼 수직 통합, 그러니까 제어 기능을 통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러한 전용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OTA라든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까지 구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차량 제어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능을 현대차에게 바로 라이센스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차량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부품들이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FSD를 라이센스 하고 싶어도 현대차 차량이 이 기술을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제어 기능이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게서도 좋은 뉴스다. 테슬라 FSD도 라이센싱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현대차를 따라올 거예요. 아무튼 좀 전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차량 충전에서나 전기차에서나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나 테슬라와 경쟁자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가히 충격적인 AI 행보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일단 FSD 기술이 충격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사이버 트럭용 FSD까지도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1분기가 되면 드디어 유럽과 중국에서도 테슬라의 FSD 기술을 만나볼 수 있어요. 즉 현재 금리 인하 기조 상황에서 가장 곽광을 받을 만한 테슬라라는 주식은 이제 AI로 앞서가면서 뭐 내년 1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발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현재 9월 1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보관액 1위가 다시 테슬라로 등극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최근 주춤했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 반등과 함께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1분기까지는 가히 충격적인 AI 행보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간일 것 같아요. 그간 약 한 3년간 테슬라 주주님들은 큰 고생을 했지만 향후 2년 동안 테슬라의 턴어라운드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좀 더 행복한 마음으로 테슬라 투자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물론 이렇게 금리 인하 초기 상황에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단기 고점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다만 테슬라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혁신하는 기업이 이렇게 EPS 성장까지 이뤄내면 나스닥 역시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처럼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가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9월 초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지 금리 인하가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 정말로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테슬라의 9월이 약속의 9월이라고 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특히 저희 지금 멤버십 회원님들은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모두 수익권에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고 계시는데요. 아트라운TV 유튜브 홈 화면에 보면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더욱더 많은 인사이트와 편안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입하셔가지고요. 아트라운TV와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8,990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시면은 더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